G의 SHS, GSHS는 S 곱하기 S제곱 더하기 2분의 K에서 근궤적의 수는, 자, 근궤적. 이것도 아주 골치가 아프죠. 예, 근궤적.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근궤적의 수는. 그런데 이렇게 만만치 않은 문제를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다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다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시험에 나오는 형태로 그 정도 수준으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근궤적의 수를 물어봤어요. 근궤적의 수는 어떻게 정하는가? 자, 이런 형태의 어떤 뭐 상태 방정식이나 전달함수가 있을 때 특성 방정, 상태 방정식이 아니라 특성 방정식이죠. 특성 방정식이 있을 때 근궤적의 개수는 어떻게 되는가? 특성 방정식의 차수와 같다. 그죠? 특성 방정식의 차수와 같다. 그래서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해석되어 있는 내용들은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근궤적의 수를 얘기할 때는 극수를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극수. 0점의 수는 0점은 우리가 분자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죠? 극점은 분모를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다루는 이제 대부분의 수식들은 극의 수가 0점의 수보다 많아요. 극점의 수가. 다시 말하면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더 크다는 얘기예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제 이런 경우죠. 대부분이 Z가 폴이 지금 극수고 Z가 0점이니까 결국은 N은 이제 P가 되는 이제 요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극의수 또는 극의수 또는 특성 방정식의 차수와 같다 이렇게 되는 특성만 차수가 같을 때는 여기서 이제 0점이 만약에 더 크면 0점의 수가 근궤적의 수가 된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그런 경우는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실제적으로 이제 극의 수가 근궤적의 수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기서는 뭐예요? S의 S 제곱 더하기 2니까 S의 3차승이죠. 3차승. 3차승이니까 근궤적의 수는 3이 된다. 그런 얘기 아주 쉬워요. 아주 쉽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결국은 요 극의 수가 지금 극에서 이제 차수가 얼마가 되느냐. 극에서 극점의 수, 그죠? 극점 수가 이제 차수겠죠. 분모의 차수. S의 차수가 얼마가 되느냐. 그게 바로 근궤적의 수가 된다. 그래서 극의 수가 근궤적의 개수하고 같아진다. 그런 얘기죠.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근궤적이란 이득정수 K를 0에서 무한대까지 변화시킬 때의 특성은의 이동 궤적을 말한다. 근데 근궤적의 개념도 이제 골치가 아파지는 거죠. 이렇게 계속 복잡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은. 근데 이걸 왜 제가 했냐면, 이런 이제 문제가, 여러분들이 아주 심플하게 근궤적에 대한 개념과 연관된 문제들을, 이런 개념을 가지고 나오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소개를 드린 겁니다. 실제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게 여러 책에서 설명이 돼 있어요. 근데 이걸 간단하게 한 겁니다. 근궤적이라는 게 뭔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제어계를 표현을 할 때 RS하고 CS 그다음에 GS 궤한 HS 이것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형태죠. 가장 기본적인 피드백 제어 시스템 형태인데 그때 이제 이 K를 보시면 증폭기 또는 변환기 이득이 K란 얘기예요. K의 값을 변화시켜서 값을 변화시키시다는 얘기죠. 그럼 전달함수를 구해보면 이런 형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1 플러스 KG H분의 KG가 된다. 이런 형태가 나와요. 그죠? 이거 이제 1 빼기 피드백이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플러스가 된 거죠. 1 빼기 피드백이 하나니까. 결국 다 곱하면 K 곱하기 GS HS니까 분모는 이렇게 되고 분자는 전향경로 KG죠.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전달함수의 분모가 바로 이제 특성 방정식이 되는데 이 특성 방정식의 차수가 바로 분모의 S의 뭐요? 아까는 3차 승이었죠. 그 승수가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결국은 이렇게 표현했을 때 S가 지금 S 더하기 P1, S 더하기 P2 이렇게 이제 S가 여러 개 있으면 S의 승수가 바로 이제 극의 PS가 이제 극이죠. 극점의 수가 바로 근궤적의 수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기본적인 근궤적에 대한 개념을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기서 보시면 PS분의 A, ZS가 결국은 K하고 연관이 되는 이제 이런 수식을 알 수가 있죠. 이게 바로 이 수식을 정리를 한 거예요. 1 플러스 KGH가 0이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이거를 극수하고
0점의 수에 대한 S에 대한 함수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더라. 이제 그런 얘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연관성이 없지만 이 개념이 이제 이렇게 연결된다는 걸 여러분한테 잠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전달함수 R분의 C는 결국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 자, 위에처럼 PS-KZS분의 K의 GS PS라고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바로 이 특성 방정식 PS-KGS가 0이 될 때 이 특성 방정식의 차수, 그죠? 그럼 특성 방정식의 차수는 지금 극에 대한 S함수와 0점에 대한 S함수에서, 그죠? 큰 거가 바로 특성 방정식의 차수가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 설명된 그 내용들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래서 근계적이란 변수 K가 0에서 무한대로 변할 때 특성 방정식의 근인 극점의 궤적을 보여주는 거다. 아주 골치가 아프다는 얘기죠. 골치가 아파요. 이거를 이제 백그라운드적인 부분들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냥 정의적인 부분을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궤적이란 변수 K는 아까 우리가 증폭기 예를 들었죠. 앞에 그림에서 증폭기 그 K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변수 K가 0에서 무한대로 변할 때 특성 방정식의 근인 극점의 궤적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국은 우리가 증폭기에서 K값을 조정을 해가지고 어떤 피드백 제어 시스템의 특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시고 깊숙한 문제를 너무 이제 여러분들이 손대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장 기본적인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것, 그 정도로 준비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